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제5공화국의 후반기에 해당되는 1986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3조의 호황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연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었고 수출 증가율도 연 26.1%를 기록하는 등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때 대학을 졸업했던 학생들은요, 요즘처럼 취업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늘어나는 일 때문에 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신문에는 수시로 대기업의 구인 광고가 나오곤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새삼스럽습니다만 우리 경제에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거죠. 1986년 4월 주가가 폭등했다. 1986년 4월 3일 동아일보. 작년 10월 말부터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던 주식시장은 근래 보기 드문 화랑을 보인 끝에 이달 들어 1, 2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0을 돌파, 2일에는 203.16으로 또다시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발 장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 3월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4,700만 주로 작년 하루 평균 거래량의 2.5배 수준이다. 또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고객이 맡긴 예탁금 잔고도 작년의 2배가량인 1,900원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증시 주변의 자금 사정은 유례없이 좋은 상태이다. 시중에 넘쳐나는 여유 자금들은 증권시장으로 몰려들었고. 예,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예, 증권 투자를 좀 해볼까 해서요.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권사 객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쪽으로 앉으시죠. 예. 증권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생각해오신 종목이라도 있습니까? 특별히 생각한 건 요즘엔 이것저것 사기만 하면 다 오른다고 하던데 맞죠? 모든 주식이 다 오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요. 어제만 해도 상한가를 친 종목이 50개가 넘었습니다. 상한가요? 예. 이 상한가라고 하면 개별 주식이 하루 동안 오를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침에 1,000원 하던 게 저녁에는 한 5,000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예. 그럼 그렇게 오를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적혀 있는 이 기업들의 주식을 사두시면 앞으로 재미를 좀 보실 겁니다. 이걸 다 사라고요?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를 몇 가지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봐서 뭘 아나. 이걸 다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적금 들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깨는 게 낫겠죠? 예? 수익률 면에서요. 적금 부어봐야 그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치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증권업계에서는 스카웃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 회사로 오시게 되면 지금 그쪽에서 받고 있는 봉급의 2배, 그 밖에 플러스 알파를 더 받으시게 될 겁니다. 회사에다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게 고민이네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간다고. 그렇긴 합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1,000선을 넘어서 2,000, 3,00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북한 관련 리스크니 뭐니 해서 저평가된 건 사실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있는 회사도 물론 좋습니다만 우린요, 전략적으로 키우는 회사입니다. 이 기회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증권사로 옮기는 게 장래성을 봐도 좋으실 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에는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자본금을 늘려나가던 몇몇 증권사에서는 활발한 스카웃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스카웃이 빈번하다 보니 증권사 사장단은 모여서 업무 종결 확인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일종의 스카웃 방지 대책이었던 셈이지요. 업무 종결 확인서요? 그래, 업무 종결 확인서. 그러니까 그 업무 종결 확인서가 있어야만 제가 옮겨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그게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업계에서 그런 관행을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전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봐. 죄송합니다. 결국 그럼 김 과장이 옮겨간다는 말입니까? 예, 본인의 마음이 떠난 마당이라 잡을 명분도 없고. 그 회사에서 빼간 우리 인력이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요? 옮겨간 인원만 9명인데 잠재적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는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 부장, 내 말 명심하세요. 거기서 우리 인력을 1명 빼가면요, 김 부장은 거기 인력 2명 빼오세요. 상무님. 아니, 객장은 고객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저 고객들은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때는 제5공화국 정권의 하반기. 정권 재창출이 대통령 전두환에게는 절체절명의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였다. 전두환은 청와대 경내 별관 2층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민정당 대표 노태우, 안기부장 장세동, 그 밖에 당 소속 인물들과 함께 제5공화국 정권의 개헌 방향과 전국 운영 방안에 대한 회의를 벌였다. 박철원, 당시 안기부 특보의 증언록 가운데 일부분이다. 이날 회의에서 50 정권의 개헌 방향과 전국 운영 방안이 결정되었다. 전국 운영의 큰 방향은 내각제 개헌안을 야당에 제시하되 야당이 내각제를 거부할 경우 기존의 헌법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고 88 올림픽을 치른 다음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민정당은 적어도 20년 이상 집권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도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봐, 박특보. 예, 대표님. 각하께서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런지 집권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하시네. 그게 대표님한테도 그런데 유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각제 하자고 야당이 좋다 하자 이거 하진 않을 기라고. 응? 내각제와 관련해서 야당하고의 타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 시기가 중요한데. 그 시기라는 게 기존 헌법으로 자기 대통령을 선출하고 개헌은 올림픽 이후로 미루겠다 하는 그 시기지. 그렇죠. 자,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응? 저 각하. 노 대표. 요 옆방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만찬장에서는 좀 편하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각하의 말씀을 듣느라 모두 다 너무 경직이 돼 있어가. 이날의 만찬은 한정식과 함께 희석한 양주가 준비되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양주를 25잔이나 마셨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 대표. 아, 예. 얼마 전에 제국이 내외를 초청해서 테니스를 함께 쳤다면서.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테니스를 주고 와서는 제국이가 내한테 그러더라고. 아버지, 저는 이 노태우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보다 노 대표님을 더 존경합니다. 아이고, 참. 노 대표. 아, 예. 이래 술을 마시. 옛날 우리가 젊었을 때 쥐부차에 그 여자들 싣고 다닐 때도 생각이 나네. 응? 그때 나는 술을 마시도 이 노 대표는 안 마셨잖아. 나한테 자제하라 충고도 하고. 아이고, 그랬습니까? 그래, 이 포카를 치면 우리 돈을 싹 다 쓸어가서 그 돈으로 당신 가족들 선물도 사가고 그랬지? 내가 우리 젊었을 때 얘기를 왜 하나 하모? 노 대표, 당신은 일생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의 1등 천무장이야. 카카. 내가 가장 믿는 나의 1등 천무장. 무슨 말 뜻인지 알겠어? 응?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예, 카카.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당시의 정치 경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삼조의 호황에 힘입어서였든 아니면 경제정책을 잘 세워서였든 성장, 물가, 국제수지라는 이른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지요.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흑자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흑자관리, 좀 생소하시죠? 흑자 관리요? 예. 우리도 흑자 관리를 시급히 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인 의원. 흑자란 거는 많으면 좋은 거 아니요? 응? 굳이 흑자 관리를 해야 되나? 국제수지 흑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통화 증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됩니다. 통화 증발? 통화 증발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다 보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버린 겁니다. 달리 말해서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와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랬다. 실질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지면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그간 적자에 익숙해 오다 보니 흑자 관리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다. 실례합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아산만일 때 땅을 좀 볼까 해서요. 어디? 서울에서 오셨어? 예. 여기 아산만에 대규모 항만 건설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오셨나? 아니, 뭐 지금 뭐 한바탕들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뭐 누가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그 정도인가요? 예. 그럼 여기 상가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중심 상가의 경우 평당 300만 원까지 올랐어요. 변두리 녹지의 경우도 한 평당 20만 원으로 호가가 나오고. 그렇군요. 아이, 뭐 솔직히 여기 땅 80% 정도는 외지인이 다 차지했을 거요.
땅이 됐든 상가가 됐든 무조건 살 계획이니까요. 물건이 나는 대로 연락 좀 주세요. 네?